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심리상담사 김미숙이고요. 예. 마인드숨 심리상담 코칭연구소 예. 운영하고 있고 또 뭐 각종 심리 강연 또 강의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이 왜 가족 때문에 그런 불화를 겪고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족의 유형이 다양하겠지만 예. 저는 한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보고 있어요. 가족 자체가 굉장히 의존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족은 굉장히 지배적인,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족은 방임, 특히 이제 부모님의 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존적인 가족 유형에서 이제 그 구성원으로 자라고 있는 사람이 많이 듣는 게 너밖에 없다. 칭찬이 아니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칭찬 같아요. 칭찬 같은데 지금 또 얘기해 주시는 의존적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칭찬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요. 예.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근데 대부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밖에 없어. 내가 잘해야 돼.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근데 사실은 가족의 패턴이 되게 의존적이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굉장히 집안에 대해서 어떤 부양을 하고 있는 책임이 있다거나 그 집안에서 그래도 제일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사실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부추기는 거거든. 그거를 잘 못 느껴요. 인정해 준다고 착각을 하죠. 이러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지배적인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부모가 굉장히 좀 자기애적, 나르시시즘 들어보셨죠? 예. 약간 그런 자기애적인 부모들이 많이 그런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너 잘 되라고 한 소리지. 너 그것도 못해? 그렇지.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해야지. 뭘 잘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뭐 못하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 그랬지. 약간 이런 태도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옳은 주장을 하고 있고 타당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니? 뭐 이런다든지 좀 그런 가족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네. 이제 이런 데서 자라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자기 욕구 억제해야 되고 가족의 질서에 따라야지만 무언가 부모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자연스러움들이 자기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임하는 가족 같은 경우는 네 마음대로 해. 너 알아서 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이게 자유를 주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나한테 근데 뭐 해달라고 하지 마라. 아예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부모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면 가족들은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가족이라는 의미 안에 이미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다 생각하시면서 예. 나는 아이들을 그냥 자유롭게 키워요 하고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돌봐야 될 것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가족의 형태에서는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 예, 나는 무가치한 거죠. 부모의 관심이나 또는 뭐 가족 관계에서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나는 되게 버려지고 무가치한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예. 근데 가족 구성원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성원들 자체가요. 예. 사실 사회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관계의 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그 성격 패턴은 사실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패턴에서 이미 다 형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유형,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 학습이 그런 효과잖아요. 예. 계속 반복되는 거야. 부모님의 성격 패턴을 자식한테 반복하고 있고 예. 자식은 부모의 패턴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식의 유형으로 반응하고 있고 이게 하나의 계속 문화의 어떤 패턴, 가족 문화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아, 되게 소규모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결혼이라는 거를 하는 입장에서도 예. 만약에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서로 이성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 이건 대단한 문화 충격이에요. 이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예.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사랑해서 커플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또 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가족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의 패턴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가족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인격적인 어떤 태도라든가
그런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 좋은 가족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익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상호작용이라든지 네.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상호작용의 네. 패턴을 잘 이해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지금 말씀해주신 지배적, 회피적, 방임적인 가족 문화로서 형성이 돼서 그게 패턴화되면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런 패턴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게 사실은 가족 상담이에요. 그리고 가족 상담에 대한 이해가 결국 자기 이해가 되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존적인 가족, 지배적인 가족, 방임하는 가족, 이 패턴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만 해도 내가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예. 이런 플랜들이 세워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가족의 패턴화된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너밖에 없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말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말인가? 누구를 위한 말인가? 누구를 위한 말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자기를 위한 말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가족의 인정과 부추김을 자기의 인정 욕구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치켜 세워주니까 내 인정 욕구는 올라가는데 사실 그 말은 나를 위해서 한 말은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 말 다음에 반드시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 그거에 짓눌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인하면 결코 이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가족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하나하나 이제 가족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요. 예. 부모가 정말 나를 걱정하고 나를 염려해서 해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한테 되게 의존적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부추김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는 자기 부담을 부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계속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패턴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일이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선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에 대해서 부양을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책임이 위치해 있다. 근데 자기에 대한 한계를 가족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해요. 해주겠다? 이 정도까지. 그거를 자기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척을 할 때 힘든 거잖아요.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의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경계를 가족들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내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가족도 그걸 수용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나의 태도 이해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지배적인 부모가 나에게 많이 하는 패턴이라든지 말과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막 이러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탓하는 부모들 있죠. 예. 이제 이러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자기의 욕구를 관철시키고 그 다음에 그 욕구에 되게 순응하는 그런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가족의 패턴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조금 보호해주고 이 부모가 나한테 그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 예.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모들에게 굉장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가 대부분 뭔 줄 아세요? 금전적인? 그렇죠. 부모로부터 독립은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그러면은 딜레마. 부모가 네. 아무리 내 탓을 해도 나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패턴에서 이런 부모의 부당한 지배적인 태도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 내 탓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죄책감하고 나의 수치심은 더 깊어지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독립할 수 있으면 좋아요.
좀 혼자 살아보는 거죠. 근데 예. 워낙 힘들잖아요. 요즘 경제적으로 자기의 어떤 메이커 리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태도는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사실 부모의 이런 가족의 이런 문화 안에 내가 있어야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굴한 걸로 인정해 주시면 안 돼. 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나는 지금 이렇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지. 하지만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내가 계속 이러한 희생양이 되는 것 같은 이거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인지하는 거예요. 예. 그럼 조금이라도 자기가 자립적으로 뭔가 이런 부모의 지혜적인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 현실 자각이거든요. 예. 근데 꼭 먹고 알 먹는 보통도 안 당하고 싶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고 돈 많고 말하는데 없습니다. 그런 방법. 현실 자각이라는 건 자기를 제대로 알고 예. 가족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네. 방임주의적인 그런 가족의 문화에는 어떤 패턴이 있는지. 그러니까 너 맘대로 해. 그거죠. 너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묻지 마세요. 되게 프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관심, 그다음에 내가 받아야 될 돌봄으로부터 사실은 내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무가치함 이런 거를 더 깊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능력이 돼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그다음에 생활 패턴을 몸에 익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잘 생활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받아보지 못한 관심이나 돌봄에 대한 욕구가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무의식적인 욕구로 가족들이 날 인정해 줄 거라는 기대가 내재적으로 강렬해요. 그래서 가족에게 계속 트라이를 합니다. 자기가 뭘 잘했을 때 가족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근데 이런 방임하는 가족이 그걸 인정해 줄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못하죠. 예. 원래 그런 가족인데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소용이 없구나. 예.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약간 내가 초라해져야 더. 근데 그거는 내가 뭔가 무가치에서 초라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알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은 좀 씁쓸합니다. 예. 근데 정말 용기 있는 건요. 예. 그런 초라한 자기 자신을 만났을 때 그런 자신을 자기가 안아줄 수 있어야 돼. 가족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토대이고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나의 모든 기대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이룬 것도 있고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예. 얻은 것만 보는 것도 편향된 거고 잃은 것만 초점을 두는 것도 편향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게 되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도 할 수 있는 예.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잘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의 아픔들 그리고 또 얻은 것 사실 얻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었던 것도 있구나.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더 그릇이 커지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요 잃은 것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얻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봐. 예. 그거를 잘 볼 수 있게 자기 어떤 가족 유형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자기가 또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게 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함을 느끼게 되죠. 오늘 얘기해 주신 거를 듣고 제가 좀 느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가족일 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네. 너무 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하고 싶은 얘기를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